자, 마지막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자, 일단은 읽어보고 이제 할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럴 때 n이 1일 때는 S1이 A1이랑 똑같을 거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N이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1 더하기 AN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저 형광펜으로 그은 부분을 Sn-1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알까요? 한번 써볼게요, 같이. 자, 이 말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n이 1일 때는 S1은 A1이랑 똑같다. 이것도 이 앞 시간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 건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SN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나열한다고 봤었을 때 결국 이 부분을 A1, A2, A3, 땡땡땡 AN-1을 SN-1로 바꿔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SN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이야. S2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S3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S4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Sn-1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 Sn이라고 하는 것은 Sn-1 더하기 AN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걸 조금 이항을 시켜서 쓰면 Sn-S의 n-1은 AN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n이 얼마일 때부터 성립한다고? 2일 때부터 성립해. 위에서 이미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2에서부터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식만 딱 놓고 봤었을 때도 n이 1이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 S0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게 되거든. S0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n이 2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애들이 그냥 저 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던데, 몇 가지 좀 강조를 할게요.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SN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SN은 어떤 대상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라는 거를 언급을 안 해주면 모른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뭐가 됐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걸 SN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누구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Sn-Sn-1을 AN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수열의 n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거의 강박처럼. 너무 많이 틀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Sn 빼기 Sn-를 AN이라고 기억하는 순간 그냥 학생들이 전부 다 대답을 AN이라고 해. 근데 주어진 수열이 AN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어진 수열이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AN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꼭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기억을 하자. 알겠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자, 얘를 빼서 나오는 식은 n이 얼마일 때부터 되는 거라고. 2일 때부터 된다고 그렇게 책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또 까먹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n이 2부터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러운 의문, 1은 어떻게 구해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1을 구하는 과정은
S1이라고 하는 게 A1이랑 같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는 거.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실수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해서 뭐 다 잘 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강조했다라는 걸 알아주고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알아준다면 다음번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내용 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천천히 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 했어요.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 뭐다? n에 관한 2차식이 돼줘야 된다. 여기는 2분의 공차가 되어줘야 된다. 1 넣었을 때 첫째 항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1 넣었을 때 a가 나오려면 a-2분의 d가 있으면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히 써놓은 건데, 선생님은 방금 말했던 이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처음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예제 1번 같은 걸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좀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보시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고 어떤 수열인지 말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서 써볼게요. SN이라고 하는 거를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AN을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가질 건데, 정석대로라면 이런 거야. SN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위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사용해서 일반항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해갈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거지. SN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SM-1이라고 하는 것은 n-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n-1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자, 이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뺀 것의 결과가 뭐라고 배웠으니?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배웠으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 AN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를 AN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SM-1이라고 쓰는 순간 이 위의 식은 당연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 거였어. 근데 밑에 식은 n이 얼마부터 되는 거라고요? 2부터 되는 거라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이 식은 당연히 2부터 될 수밖에 없어. 여기 아까 우리 조심하자는 이 두 번째 내용 있지?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서로 빼보는 거야. 실제로 이 두 개를 빼야 돼요, 얘들아. 실제로 두 식을 빼보시면 자, 2n 플러스 1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걸 한 거죠. 선생님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실제로 한번 빼보니까 2n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왔대. 근데 이 식은 얼마부터 되는 거라고? 2부터 되는 거라고.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세 번째, 우리는 뭐 해볼 거다?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볼 것이다. 그래야 n이 1일 때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건 2부터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a가 1일 때 값은 항상 누구랑 같더라? S1이랑 같더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 S1은 얼마더라? 3이더라. 다 쓰고 나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거나 결과가 어때요? 여기 1 넣을 수 없어요. 2부터 된다고 했으니까 1 넣을 수 없지만 넣어봤더니 결과가 서로 똑같아. 그럼 이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 없이 AN이라는 수열은 1이고 N 얼마부터 되더라? 1부터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더래.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 뭐라고요?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은 없어야 돼. 그치? 그리고 n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2분의 공차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럼 갈게. 자, 이 문제 보니까 n에 관해 몇 차식이네? 2차식이네. 상수항 있네 없네? 없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2분의 공차. 저 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공차래.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거다? 2라는 거다. 그리고 항상 S1이라고 하는 거는 A1이랑 똑같다며. 그럼 3이네. 공차를 알고 첫째 항을 알면 AN이라는 건 뭐라고 쓰면 된다? 2N. 첫째 항이 3이 나오기 위해서는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까 이런 걸 구해낸 거야. 알면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달라는 문제고요. 자, 2번은 여기 있는 이 2번은 1번이랑 좀 비교를 해서 알아보라는 건데, 상수항이 있으면 지금 이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수항이 있으면 자, 똑같이 해보라고 했어요. AN은 2n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데 A1이 3이 아닌 다른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 저 과정에 의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얘는 몇 번부터 돼야 된다고. 맞아요. 2번부터 돼야 되는 게 거고요. 얘는 1번에 해당하는 값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야 되냐면 AN이라는 수열 자체를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돼. n이 1일 때는 4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n이 이후부터는 2n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줘야 될 게 지금처럼 상수가 붙을 때는 없는 것과 여기 없었잖아요. 얘는 없었잖아요. 없는 것과 다르다. 뭐가 다르다? 첫 번째 항만 다르다. 그러면 이 내용,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 있죠? 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얘를 빠르게 구하고 나서 첫 번째 항만 달랐다는 걸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에서 보여줬던 여기서 보여줬던 하나씩 해가는 과정을 한 번쯤은 각자가 해보신 이후에 그걸 또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지금 이거는 등차수열에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쭉 빼나가야 돼. 빼나가면서 AN 구해보고 첫째 항 구해보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된다, 첫 번째부터 된다. 근데 같아졌다, 그럼 합쳐서 쓰겠다. 아,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 그럼 따로따로 쓰겠다. 이런 것들을 꼭 경험해 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 했던 순수하게 빼가는 과정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사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SN이랑 SM-1를 빼게 되면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식은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거니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봐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언제 할 수 있냐면 지금 예제처럼 SN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까지 마무리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